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in이라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원소가 리스트 안에 포함되느냐 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 연산자죠. 그래서 포함이 되면 true, 참이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 false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A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나왔던 A 리스트가 A, B, C하고 68하고 1, 3, 5, 7, 9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4가 A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false가 나오죠. 왜냐하면 4가 이 A 리스트 안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가 A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true, 참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5가 A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이나 not in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소개할 제어 연산자, 제어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f 문을 사용할 때 만약에 어떤 값이 리스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5가 A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5가 리스트 안에 있다고 프린트를 하고 else 그게 아니라면 5가 A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5는 리스트 안에 없다고 이제 프린트를 하라. 이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여기 보면 이제 A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해 보면 5는 리스트 안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여기 A 리스트에 보면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비교 연산자에 in이 있고 또 in의 반대로 not in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스트 관련된 연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그 잘못 생각 오해할 수 있는 아니면 이해가 조금 힘든 그런 구문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 리스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리스트가 예를 들면 A 하고 B 하고 C다. 그 다음에 리스트 A가 X와 Y와 Z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리스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이제 합치겠다 하면 지난 조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extend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P 리스트 extend 리스트 A 하면은 리스트 A와 P 리스트가 합쳐진 그러니까 그렇게 P 리스트가 확장된 P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new phrase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그런 P 리스트를 new phrase에 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값을 이제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new phrase라는 그 변수의 값이 어떻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게 A, B, C, P 리스트에다가 X, Y, Z가 합쳐진 이렇게 이런 새로운 리스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new phrase의 타입은 뭐가 되겠습니까? 타입은 당연히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복잡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느냐. 그러니까 P 리스트를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익스텐드 하고 난 뒤 그 값을 new phrase에 다시 이제 assign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줄여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로 줄여서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P 리스트가 이렇고, 그 다음에 리스트 A가 이렇고, 이걸 각각 이제 다시 실행하는 이유는 이전에 하면서 리스트 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래 값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각각 실행을 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익스텐드 한 것을 new phrase라고 값을 이렇게 부여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익스텐드 한 것을 new phrase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그 리스트를 확장한 것을 새로운 변수에다가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거는 지워도 되겠죠. 그러고 난 뒤 그러면 new phrase를 실행을 하면 new phrase가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프린트를 한번 해봐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익스텐드 한 것을 어디다가 부여했죠? new phrase에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new phrase라는 거를 프린트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럼 new phrase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 대문자네요.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봤더만 타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고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원래 먼저 했던 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리스트 P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A가 있는데, P 리스트를 먼저 확장을 했죠. 리스트 A를 포함하도록. 그래서 리스트 A가 포함된 P 리스트가 된 거죠. 확장된 P 리스트는. 그렇게 확장된 P 리스트를 new phrase에다가 이렇게 new phrase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P 리스트하고 new phrase가 다 똑같은 리스트를 지칭하는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new phrase를 한번 프린트를 해봤더만은 이렇게 확장된 리스트가 나왔고, 타입도 리스트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new phrase에다가 new phrase라는 이름을 뭐에다가 부여를 했느냐 그러면 P 리스트에다가 리스트 A를 확장하는 익스텐드 하는 그 작업에다가 뭐라 그랬죠? 그 작업이
누 프레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누 프레이즈가 아니라 그 확장하는 그 작업이 누 프레이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게 그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의 결과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작업의 결과는plist라는 리스트에 저장이 되는 거지만 이 덩호의 오른쪽에 있는 게 나타내는 거는 plist에다가 list A를 포함하도록 plist를 확장하라는 그런 그 작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업에다가 새로운 이름이 new phrase를 부여했기 때문에 new phrase는 데이터 타입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본인이 간혹 가다가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그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관련된 결과들을 타이핑해 보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해 해서 예를 들면 타입이 뭐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출력을 해보고 그래서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이런 그 유인물에 있는 예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문자열 예를 들면 여기 뭐 유인물에는 str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실 str이라는 게 데이터 타입으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게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name A라는 것에다가 my name이라는 문자열을 부여를 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부여를 했으면 name A의 타입은 뭐가 되겠죠? name A의 타입은 스트링이 됩니다.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my name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프린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for 해서 어떤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name A에 있는 각각의 캐릭터 name A에 있는 name A를 구성하는 여기에 my name이라는 게 name A를 구성하는 그 글자들이죠. 그럼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다음에 작업을 하라 해서 뭐 예를 들면 프린터에서 백슬래시 T가 탭에 나타나는데 뭐 복잡하게 그걸 하지 말고 그냥 C를 프린트를 하라 하는 작업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my, my, name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name A라는 게 다시 이제 그 name A를 찍어보면 my name이라는 이런 그 문자열을 가지는 어떤 변수죠. 그럼 이 name A라는 건 하나의 변수이기도 하지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이런 그 글자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리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C에 대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하라 하는 이런 명령어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리스트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보려고 그러면 이 유인물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str이라는 그 변수를 my name이라는 이 문자열에다가 str이라는 변수명을 부여했으면 이 변수명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letters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 그 원소를 찍으라 해도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리가 스트링을 문자열을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줘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이게 리스트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바꿔줘서 작업을 한 거나 그냥 바꿔주지 않고 그 문자열을 그대로 작업을 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문자열은 그 문자열에다가 어떤 변수를 부여했을 때 그 변수는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가지지만 또는 동시에 그 문자열을 구성하는 개개의 이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스트링은 캐릭터의 리스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